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07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현재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신청 자격 제한과 턱없이 낮은 수가 등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겸 기자가 활동보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개선과 문제 파악을 위한 장애인 아고라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아고라에 모인 장애계는 현재 활동 지원 서비스의 수가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활동 지원 서비스 수가는 시간당 9,000원으로 활동 보조인은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제하면 6,800원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아등바등 하는데 아등바등 해봤자 한 달에 제 생활 임금도 안 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교통비는 한없이 올라가는데 활동보조 수가 같은 경우는 계속 동결되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아울러 장애계는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모자라 개인 비용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 이용자를 고려해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사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더 쓰시게 되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 지금 2016년으로 놓고 보면 6,800원 정도만 아마 그 선생님들한테 드릴 텐데,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돈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앞으로도 장애인 아고라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건강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행복 추구의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장애인들은 장애와 성차별로 인해 이 건강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국 여성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건강권 확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성 장애인 건강권 확대를 위한 우리의 요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 건강권 확대를 주제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성장애인 생애주기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진료, 방문 검진, 응급 지원을 위한 종합의료 지원센터를 각 지역별 설치하라. 여성장애인 건강권을 주제로 한 제15회 한국여성장애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11개의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요구안의 내용은 맞춤형 진료를 위한 전문 의료진과 전문 의료도구를 완비해 여성 전문 의료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 이를 위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 마련을 촉구하며 건강권 확보 의지를 다졌습니다. 내 장애, 내 몸에 맞게끔 운동의 도구가 있습니까? 진료 도구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경제적인 제약 받지 않고 이동의 불편 느끼지 않고 여러분 병원에 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역에 돌아가서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짐하는 귀한 자리예요.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사람과 기관을 위해 여성장애인 인권상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6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법을 어기는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7.3% 오른 6,47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7명 중 1명꼴인
263만 7천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30만 명 늘었는데 청년 실업 급증과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여건이 더 나빠진 영향입니다. 특히 25세에서 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5에서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25세 미만은 무려 28.5%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였습니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 근로자보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높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최대 피해자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어기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문제는 해마다 적발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률은 0.2%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밀린 임금만 주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만큼이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최저임금 미지급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전국 각지의 정신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그 현장에 박정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쾌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부, 장구, 징소리가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지난 14일 정신장애인과 가족 약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제5회 정신장애인 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14개 팀이 참가해 합창과 악기 연주, 사물놀이, 댄스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참 예술 경연다라는 이런 테마 아래 이 행사를 5회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도전과 희망을 함께할 수 있었던 예술 경연대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문화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들은 이 경력 공백이 재취업의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개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명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결혼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5년 전 일을 그만둔 황수산나 씨. 가사에만 집중하다 무기력함을 느낀 황 씨는 제2의 인생을 위해 드론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전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활동하던 실력으로 최근엔 드론 영화제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제 재능을 썩히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사회 일원으로서 제가 한 발 더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혼 여성 5명 가운데 1명은 경력 단절 여성인데 총 205만 명에 이릅니다. 재취업을 한다 해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전문 기술이 있으면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경기도는 최근 주목받는 드론 시장을 겨냥해 경력 단절 여성을 드론 전문가로 양성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데요. 경기도에서는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과 설치부터 현장 실습까지 총 270시간이 넘는 교육 과정. 도는 드론 관련 기업체와 연결해 취업이나 창업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안동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2016 안동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기념식에 이어
다문화 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구호 제창과 함께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안동시는 이날 기념식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양산지회가 제16회 지체장애인 학예 수련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지체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양산시장과 기관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과 행복 나눔에 대한 특강에 이어 자체 합창단 공연과 장기자랑 등 모두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가 일방적으로 폐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 본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본부가 제출한 입학정원 조정안에 따르면 학과는 2018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학과장을 비롯한 학생들은 학과 폐지 결정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해 최소한 15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최근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 인프라는 15,600여 개로 전국 시설의 24.9%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여성재단이 광주 젠더 포럼 출범 4주년을 맞아 기념 포럼을 열었습니다. 행복한 광주, 젠더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징검다리 봉사단이 창단 1주년 기념식과 후원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탈북 가수 현정의 공연과 함께 다채로운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징검다리 봉사단은 다문화 가정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사회봉사 특기 대상자들이 참여해 청송군의 한 가정을 대상으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보수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보통 알레르기 질환은 환절기에 발생하는데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햇빛 알레르기인데요. 햇빛에 노출된 후 두드러기, 물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꼭 피부과를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요즘 많이 발생하는 햇빛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또 좁쌀처럼 돋아났습니다. 햇빛 알레르기입니다. 대기는 햇빛에 노출돼 피부가 붉어지면 허물이 벗겨지면서 저절로 낫지만 햇빛 알레르기는 발진, 두드러기, 물집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질환인 햇빛 알레르기는 심한 경우 화상으로 이어지고 드물게는 쇼크를 유발합니다. 햇빛에 노출된 부위에 물집이 생기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물집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신적으로 됐을 때 그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은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균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되면은 그 부위가 이제 봉소염이라든지 다른 세균성 질환으로 번질 수가 있고. 햇빛 알레르기는 만성화하기 쉽기 때문에 한번 겪었다 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로 햇빛을 피해야 합니다. 햇빛에 민감하다면 긴 소매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월에서 8월, 햇빛이 강한 여름철,
주로 30에서 50대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중한 피부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 가운데 가장 노골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어렵사리 타결된 협상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